술 잘 마시는 대통령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치놀이공작단입니다. 우리 정치놀이공작단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견해가 크게 갈릴 수 있는 사안을 두고 특정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첫 주제로 정치 지도자와 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애주가로 널리 알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식도락에도 일가견이 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하루에 6끼를 먹기도 하고 검사 시절에는 동료들과 회식도 자주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일주일에 소맥 100잔을 마셨다든지 20대엔 맥주를 한 번에 3만 cc를 마셨다는 등의 일화가 있습니다.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즐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이준석 전 당대표와 호프집에서 단독 회동한 자리에서 1시간 반 만에 500cc 맥주를 6잔이나 비운 것도 화제가 되었죠.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먼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공공업무, 더군다나 전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술을 잘 마신다는 걸 좋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량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증가할수록 판단과 감정을 조절하는 대뇌 역할이 억제되고 사물인지 능력이 영향을 받으며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0.1% 이상의 만취 상태가 되면 자제력을 상실하고 공간지각 능력, 방향감각 등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활동력과 판단력이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대통령의 업무는 일반인과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실제 22년 5월 15일 강인선 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 업무는 24시간 중단되지 않는다.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다. 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리적 출퇴근은 있지만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언제든 즉각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음주 중 그런 상황을 맞이할 경우 상황 대응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 문제를 더 키우거나 그르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 1991년에서 1999년까지 재임한 러시아의 초대 대통령인 보리스 옐친은 음주 문제로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일랜드 총리와 회담 일정을 앞두고 만취해서 회담이 연기되거나 독일 방문했을 때 경찰학대 지휘봉을 빼앗아 지휘를 하는 등 술에 취해 공식 행사에서 여러 추태를 보여 국격을 떨어뜨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비단 보여지는 외형적 문제뿐 아니라 건강 및 그로 인한 판단력 저하 등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음주는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은 만인에게 큰 영향을 주지만 그도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선택의 자유권을 보장받아야 할 개인입니다. 술은 기호식품이며 대한민국의 성인이면 누구나 스스로의 선택하에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술을 잘 마시는 건 과거 대범함과 호방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음주가 인간관계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기에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에서도 술이 빠지지 않으며 만찬주로 어떤 술이 선택되냐가 중요하게 거론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 비즈니스나 외교 등의 행사에서도 술은 관계를 순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음주의 긍정적인 면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술을 잘 마시는 것이 실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꼭 흠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더불어 공적인 역할의 압박감을 고려해볼 때 술은 적당한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가 총리를 맡을 때 대한막걸리협회에 감사패를 받았다. 그때 통계를 보니까 총리 공관에서 구입한 양이 2년 7개월 13일 동안 99종류 6,971병이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총관에서 구매했다고 모두 본인이 마시진 않았겠지만 이낙연 전 총리도 적지 않게 술을 즐겼다고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윤 대통령이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건 과거 일화로 과대표방된 이미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술을 좋아할 수 있지만 실제 음주 문제로 이를 그르쳤거나 칠 거라는 증거로 결부하는 건 선입견의 문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정치 지도자와 술이란 주제로 긍정과 부정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슈가 되는 특정 사안에 대해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들기보다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찬반 또는 긍정과 부정 등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비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급 주제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다른 의견이나 공감, 지지, 비판 등을 적극 수용합니다. 정치놀이공작단은 정치적 이견을 인정하고 사실에 근거해 논쟁하고 싸우는 것을 지향하고 권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숙한 정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반복할 것입니다. 단순히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이 아닌 교류를 지향하고 혐오와 무관심으로 점철되어가는 정치 문화는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노력해야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나 정치놀이공작단 댓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참여한 내용은 또 다른 콘텐츠로 만들어 여러분께 피드백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치놀이공작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